네, 가장 어려운 장 속에서 또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뉴욕 증시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전일 미국의 독일인가요? 독일의 공장 주문이 급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뜩이나 어떤 중국의 최근 어떤 헝다그룹 사태, 어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이런 독일의 공장 주문 급감, 이 때문에 미국 주가가 장 중반에 1% 넘게 큰 폭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두 가지 이슈, 물론 첫 번째는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부채한도 협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이 내용도 있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들은 바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뜩이나 한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배출을 좀 줄이고 있지 않나?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있는가? 이런 우려스러운 점들인데 지금 시장은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경기에 대한 경기 고점 논란, 기업 실적의 위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있다면 어떤 그 유동성 테이퍼링이라든가 어떤 금리 인상 문제를 좀 천천히 해도 될 텐데 예상치 못하는 빠른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강하게 다가오고 있고 이런 우려는 급기야는 선진국에서 노르웨이에서 이제 뉴질랜드까지 금리 인상을 했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이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과연 어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보인다면 만약에 이 부분과 함께 최근에 어떤 중국에서도 호주에서 석탄 수요 확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경기적 정치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시장은 어떤 그 경기 위축 속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축소를 좀 늦추는 역할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반등 모멘텀 여부를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18일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어떤 공화당 원내대표의 어떤 부채 한도 협조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한쪽 스탠스는 여전히 불안감을 증폭하고 있지만 적어도 또 한쪽 측면에서는 시장을 최대한 망가뜨리지 않고 어떤 긍정적인 스탠스로 가져가려는 어떤 미국 정부의 어떤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물론 한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경기적인 스탠스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탠스들, 가장 시장에 대한 우려스러웠던 어떤 인플레이션 문제도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해결하지 않은 노력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감 쪽에서도 다른 쪽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다. 이런 점들은 어떤 적어도 시장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반등을 요인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사흘째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오늘쯤은 반등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반등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에도 보셨지만 지금 한쪽 측면에서는 신용 잔고 전일에도 이제 서서히 이틀 동안에 그동안에 신용 담보 부족 상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쪽 측에서는 이미 팔 수밖에 없는 이런 물량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제매매 들어갔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또 더구나 계속해서 말씀드린 반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 어떤 18일 전에 미국의 어떤 그 부채 한도 협상, 이 문제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화당의 협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 이 부분들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들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들은 바로 인플레이션 문제였는데 이 부분마저도 어떤 러시아 대통령의 어떤 확대 소식, 이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반등할 수가 요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쪽 측면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앞두고 어떤 개인 투자가들의 신용 부분들 따라서 전일 어떤 담보 사태 이후에 어떤 신용 물량이 출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한쪽 측면에서는 분명히 상승 요인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이런 물량이 쏟아지는 이 팽팽한 국면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이런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지속되는 점들 그리고 어떤 그 천연가스 공급이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반등은 좀 의외로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등이 추가 하락으로 안 이어지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에너지 가격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월의장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야. 이거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상당히 걱정했다는 점들인데 이 부분들과 함께 천연가스화라든가 유가의 급등 이 부분들이 사실상 인플레이션 촉발할 수밖에 없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이어서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둔화되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를 시킨다면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가지고 과연 물가를 갖다가 이제 구입하기에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어떤 물가 축소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경기된 위축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안정감이 이어진다면 어쩌면 어떤 주가는 상승 곡선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현일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악재 그리고 가뜩이나 어떤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속되더라면 미국 어떤 외국인들은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자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서 10년물 국채 상승 이런 점들이 상당히 악순환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간밤에 이어진 이런 그 소식들 이런 점들을 상당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그 천연가스에 대한 안정 그리고 유가에 대한 안정 이런 스탠스가 이어진다면 어떤 외국인들의 이동 가능성은 일부분은 약간 좀 그 멈추지 않을까 이런 점들은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해주셨고, 뭐 기업들의 실적에서 이제 또 발표될 이제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앞서서 또 뭐 글로벌 인사이트 때도 전해드렸지만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또 뭐 계속해서 좀 좋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특징주들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여러 가지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사실상 뭐 휴캠스를 비롯한 어떤 그 친환경 관련주, 탄소 배출 관련주도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상당히 좀 관심이 크고요. 더구나 이제 뭐 후성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전일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어떤 그 탄소 배출 관련해서 어떤 중국의 석탄 금지 최근에 물론 이제 수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점들에 비해서 어떤 중국의 그 사실상 세계 시장의 50%를 상당히 좀 좌지우지했던 이런 가장 중요한 점들이 2차 전지 들어가는 전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극재와 음극재를 원활하게 이제 유통시켜주는 이런 전해질 사실상 가장 중요한 원료를 중국이 내용들이 이제 뭐 육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50% 이상을 중국이 생산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중국의 전력 부족 사태 이런 점들과 함께 생산 가동이 상당히 중단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생산하고 있는 후성 같은 종목이 상당히 전일에 강세를 보였다. 맞물리는 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태양광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수소 사업 확대하면서 폴리머와 비닐 같은 쪽에서도 생산을 가속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전력 부족 사태로 인해서 어떤 공장 가동 중단 이 부분마저도 어떤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어떤 한국의 태양광 사업도 진출하고 있는 이런 한화 솔루션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다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전일 시장에 대한 특징주가 한쪽에서는 어떤 그 탄소 배출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한 가지 점들은 중국의 어떤 전력력 사태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화학적인 섹터들, 화학 섹터들이 상승을 보이는데 이런 화학 섹터들이 최근에 투자 수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수소차 쪽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진출하고 있는 어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한화케미칼 또 후성 이런 점들이 오히려 화학 섹터에서 2차 전지 수소 전지 쪽으로 수익을 갖다가 다변화하면서 수익을 꾸리는 점들 이런 점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또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사실 어제 이렇게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뭐 4% 그렇습니다. 넘고 뭐 6% 넘는 흐름을 가져가다가 장 막판에 이제 갑자기 꼬리를 달고 확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장을 연출했습니다. 어제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갑자기 3% 넘게 흐름을 이제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거의 전 종목이 다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정말 거의 뭐 망연자실하는 그런 장이 그렇습니다.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밖에도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함께 좀 짚어봤으면 싶은데 천연가스 관련주 앞으로도 어떻게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일만 하더라도 뭐 이미 상승세가 이어왔던 뭐 천연가스 관련주, 유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었습니다. 물론 장 후반에는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전일에 있을 이런 그 푸틴 대통령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어떤 세계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대가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는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물론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중요한 점들이 과연 이런 천연가스 문제가 어떤 그 러시아의 공급 중단 문제냐 아니면 물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사실상 수요 확대 예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영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천연가스 이외에도 풍력에 의한 에너지가 20% 이상 넘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지 않음으로 따라서 이제 풍력 에너지에 차질 이런 부분들은 천연가스 확대를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국면들인데 이제 한쪽에서는 공급이 분명히 늘어났고요. 또 한쪽 쪽에는 수요가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맞물리는 점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오늘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과연 러시아가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제 지속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이고요. 유가 관련 문제들 같은 경우도 바이든 쪽에서는 계속 확대를 하라고 했고 그렇지만 오펙에서는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물론 또 한쪽에서는 급기야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단기적으로 어떤 허리케인 쪽에 부담을 느껴서 이제 네네. 유가 생산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습니다만 네. 미국 쪽에서 이제 유가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오히려 공급을 확대하는 측면들 이런 점들 일시적으로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승을 지속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 주가의 조정 이런 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 대한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연가스는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간밤에도 10%가 넘게 떨어지더라고요. 상당히 좀 변동폭이 큽니다. 네, 변동폭이 아주 그렇습니다. 큰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천연가스를 지금 친환경하고 관련해서 하는 얘기들이 뭔가 하면은 발전소를 만들 때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이 LNG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LNG 수요가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떨까요? 이 LNG 수요가 계속 이렇게 증가할까요? 지금 현재 걱정하는 거는 겨울 앞두고 유럽이 재고를 쌓아야 되는데 재고를 못 갖고 있다.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LNG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이 좀 불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쪽 사이드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한파가 이제 유럽에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올겨울은 더 추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 뭐 독일이라든가 이미 이쪽에서는 공급 부족, 쌓아놓은 재고의 부족 가능성 네네.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가격은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들이 이제 과연 공급망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인데 미국 한쪽에서는 미국 쪽의 어떤 천연가스 공급 사이드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네. 수요는 늘고 있다. 한쪽 쪽에서는 예상보다 못하게 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럽 쪽에서 어떤 그 풍력 에너지 쪽에 충당해야 되는 쪽에서 상당히 부족 사태를 겪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이런 점들로 봐서는 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반면에 중간중간마다 전일과 같은 공급 사이드가 순간적으로 늘어난다면 또 확대 국면과 함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들이 상당히 좀 오름폭이 큰 그리고 유가 같은 문제도 한쪽적인 내년이 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쪽에서도 이제 지금 그 여름에 어떤 그 허리케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공급 사이드에 부담을 줬지만 이런 문제가 이제 허리케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서도 공급 사이드가 늘 것 같기 때문에 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유가도 이제 좀 안정될 것이다 이런 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가들이 네. 관련된 가격들이 상당히 좀 폭이 좀 널뛰기 장세를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간밤에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공급을 유럽으로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끝으로 투자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한쪽 사이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경기 미 둔화가 우려가 확산됐고요. 상당히 악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일에 보여준 내용들 한쪽 측면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그런 악재가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작년과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반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상당히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서 남들보다 수익률을 빨리빨리 많이 챙기는 전략이 유효했다면 금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어떤 시장의 한 축인 가장 시장이 지금 중요한 점들은 경기가 개선돼야 되고 기업 실적이 꾸준히 상승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점들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기 때문에 한쪽 측에서는 분명히 부담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정반대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갔다면 금년 이와 정반대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어떤 그 현금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이 계속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에 많이 벌어놓던 돈들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가져가는 점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별로는 상승을 할 때마다 어쩌면 가장 많이 올랐던 성장주의 개념들인 이런 2000년 수소차 쪽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분명히 반대로 주가가 빠진다면 많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 유의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어떤 리오프닝 관련해서 사이드인 어떤 그 호텔 쪽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엔터 관련주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시장을 상당히 좀 박스권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구사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